조선 후기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한 인간이 지식과 성찰 그리고 신념으로 삶을 일궈나갔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 지락자이자 정치가, 철학자이며 행정가였던 그는 무려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기며 조선 지성사의 위대한 산맥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정치적 탄압으로 26해를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고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걸었으며 가까운 형제들과의 이별도 견뎌야 했다.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정약용이 끝내 지키려 했던 것은 단 하나, 삶의 도리였다. 그는 단지 배우고 쓰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 지식이 현실에 닿아야 한다고 믿었고 백성의 삶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법제와 행정, 농업과 의학, 군사와 건축에 이르기까지 실용적 지식을 두루 탐구하며 오늘날에도 빛나는 지혜의 유산을 남겼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면모가 있다. 바로 아버지로서의 정약용이다. 그는 아들들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냈고 세상과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글로 전했다. 그 편지들 속에는 단순한 훈계나 교훈이 아닌 진심, 어린 염려와 다정한 조언, 그리고 세월을 뛰어넘는 통찰이 담겨 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한 인간으로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깊고 절실한지를 느끼게 된다. 그는 말한다. 부모는 자식이 장성하면 다만 바른 길을 가게 하여야 하고 그보다 더 간섭하면 도리어 해가 된다.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올바른 방향을 가리켜주는 것만큼은 부모의 몫이라 여겼던 것이다. 이 영상에서는 정약용의 글과 사상을 바탕으로 자녀가 바르고 크게 자라기 위해 부모가 꼭 전해야 할 5가지 삶의 원칙을 함께 살펴본다. 이는 단지 조선의 유산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혜이자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야 할 인간됨의 본질이다. 정약용은 평생을 공부하며 살았다. 유배지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다. 그는 배움이 곧 삶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식에게 그대로 전했다. 정약용이 아들 학연과 학유에게 남긴 편지에는 한결같은 말이 등장한다. 공부하라. 책을 읽어라. 글을 써라. 그러나 그 공부는 단순히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지식을 쌓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다. 정약용이 말한 공부는 자기 자신을 닦기 위한 수단이었다. 배우는 이유는 단 하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다. 그는 말한다. 학문은 도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사람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찾는 것이 공부였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묻는다. 그대들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단지 글자만 외우는가? 아니면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고 있는가? 그는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며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된다고 했다. 정약용은 단 한순간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가 쓴 책은 무려 500권이 넘는다. 그 중 대부분은 유배지에서 탄생했다. 세상과 단절된 곳, 고향에서 멀어진 곳, 억울하고 외로운 곳에서 그는 책을 썼다. 왜 그랬을까? 배움이 곧 생명이었기 때문이다. 배우는 자는 살아있고 멈춘 자는 썩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한다. 글을 읽는 자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그를 멀리한 자는 쉽게 무너진다. 배움은 방패이자 칼이다. 삶의 고비에서 나를 지켜주고 세상의 벽을 넘게 한다. 요즘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기술도, 환경도, 가치도.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배움의 본질이다. 시험만 잘 보이면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이제는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 그 모든 힘은 배움에서 시작된다. 정약용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농업 기술도 배웠다. 건축학도 연구했다. 백성을 위한 제도도 고안했다. 실제 삶에 적용되는 지식을 추구했다. 그래서 그는 책상 위에서만 사는 공부를 경계했다. 그는 말했다. 아는 것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약용이 남긴 목민심서는 단지 글이 아니라 그가 공부한 것을 삶으로 옮긴 결과물이다. 그는 늘 말했다. 공부는 책을 덮은 뒤 시작된다. 현장에서, 사람 속에서, 그리고 자기 삶에서 완성된다.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면 부모는 반드시 이 말을 전해야 한다. 공부는 시험이 아니라 살아가는 힘이다. 배우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된다. 정약용은 평생 새벽에 일어나 책을 펼쳤다. 유배지에서도 병중에서도 그는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자식은 기억했다. 그 글을 자식은 가슴에 새겼다. 그 정신을 후손은 지금도 이어간다. 배우는 자는 절망하지 않는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부는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불이다. 고난 속에서도 중심을 잡게 해주는 나침반이다. 정약용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너희가 책을 가까이 하면 어디서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의 부모도 이 말을 기억해야 한다. 아이가 시험 성적이 나빠 속상할 때도, 진로를 찾지 못해 헤맬 때도 이 말 하나만큼은 꼭 들려주자. 공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 공부는 사람답게 살기 위한 것이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그 속에 담긴 깊은 사랑과 믿음, 그 배움의 철학이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란다. 정약용은 신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가장 경계했다. 겉으로는 도리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사욕을 품는 사람을 경멸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을 했으면 지켜라. 지킬 수 없는 말은 애초에 하지 마라. 그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람됨을 잃는다고 보았다. 그 사람의 말은 점점 신뢰를 잃고 그 신뢰의 상실은 결국 인생의 실패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정약용은 말한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자가 큰 신의를 얻는다. 군자란 누구인가?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말에 무게가 있고 행동에 책임이 따르는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는 말뿐인 도덕과 형식뿐인 정직을 자주 본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말을 쉽게 바꾸는 모습도 흔하다. 하지만 진정한 사람은 다르다. 말이 곧 행동이고 행동이 곧 신뢰다. 정약용은 벼슬길에 있었을 때에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유배를 받아들였다. 자신의 말에 책임졌기 때문이다. 그는 자식에게 강조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말은 공기처럼 흩어져도 그 책임은 반드시 돌아온다. 말은 쉽다. 그러나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어렵다.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정약용은 말한다. 말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게 된다. 행동이 바르면 그 사람의 길이 바르게 열린다. 자식에게는 이 진리를 알려줘야 한다. 그대가 어떤 말을 하든 사람들은 행동을 본다. 거짓 없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신뢰를 얻는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자연히 주변의 존경을 받는다. 정약용은 언행일치가 군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 했다. 입으로는 선을 말하면서 행동은 사악하다면 그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동을 지켜본다. 말로는 누구나 의로운 척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은 그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정약용은 또 말했다. 말을 앞세우는 자는 말에 발목 잡히게 되고 행동을 앞세우는 자는 결국 말 없이도 인정받는다. 군자는 말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편지로 이렇게 당부한다.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판단하라. 입은 누구나 달콤할 수 있지만 그가 걷는 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요즘은 SNS와 인터넷으로 말이 넘쳐나는 시대다. 사람들은 쉽게 비난하고 쉽게 약속한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럴수록 말에 더욱 무게를 두라고 했다. 가벼운 말이 한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항상 신중했다.
말 한마디를 하기 전 그 말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깊이 생각했다. 그는 말했다. 말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일 수도 있다. 그 말은 자식에게도 적용된다. 아이에게 말해줘야 한다. 말은 씨가 된다. 언젠가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 말로 남을 아프게 했다면 그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말로 남을 위로했다면 그 말은 언젠가 자신을 지켜준다.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특히 약속은 더욱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정약용은 자식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겼다. 약속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킬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자식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존경받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 진심으로 따르는 이가 있는 사람. 그렇다면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말을 삼가라.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지켜라. 그게 어렵다면 차라리 침묵하라. 침묵은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거짓은 언제나 부끄럽다. 정약용이 강조한 군자의 모습은 이렇다. 입과 손이 같고 생각과 행동이 같고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그는 말한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을 잃은 것이다. 자식이 바르게 자라길 바란다면 언행일치를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해야 한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같은 모습으로 진심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끝내 성공하고 끝내 사랑받는다. 정약용이 아들에게 남긴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아이에게도 들려줘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말한 대로 살아라. 그것이 군자의 길이다. 정약용은 항상 작은 일을 강조했다.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은 작은 일부터 성실한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는 말했다.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결코 큰 일도 감당하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크고 훌륭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다. 정약용은 늘 이렇게 가르쳤다. 쓸모없는 일은 없다. 작은 일에 성의를 다하라. 그는 말뿐이 아니었다. 실제로 그의 삶은 수많은 작은 실천으로 채워져 있었다. 관리로 일할 때도 백성 한 사람의 억울한 사연을 소홀히 듣지 않았다. 유배지에서도 눈앞의 자연과 농사, 집 짓기, 수립 방법까지 하나하나 기록했다. 왜 그랬을까? 정약용은 알았다. 작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코 큰 일도 올바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자식에게 이 말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가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책상을 정리하는 습관, 시간을 지키는 자세, 조그만 약속을 지키는 마음.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신뢰와 성공을 쌓는 기초가 된다. 정약용은 말한다. 큰 배는 작은 못으로도 가라앉는다. 작은 실수 하나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 작은 것일수록 더 성실해야 한다. 요즘 시대는 빠른 성공을 요구한다. 성과 중심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결과만 보려 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시했다.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실력이라고 여겼다. 그는 말했다. 정성 없는 자는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자는 일하지 못한다. 정약용은 정성이란 단어를 자주 썼다. 그가 생각한 성실함은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마음을 담는 것이었다. 글 한 줄을 쓰더라도 붓을 잡는 자세부터 바르게 했다. 편지 한 장을 써도 받는 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다. 자식에게 이런 태도를 직접 보여주었다. 그래서 자식들도 아버지를 존경하며 배워갔다. 우리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작은 일에 대충하지 마라. 그 하나하나가 너의 인생을 만든다. 할 일을 미루지 않는 습관, 자리를 정리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작지만 위대한 성실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성실함은 말이 필요 없다. 그 사람의 눈빛과 손끝에 담긴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같은 자세를 유지한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신뢰하게 된다. 맡기고 싶은 사람이 된다.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군자라고 불렀다. 군자는 일을 택하지 않고 일을 가리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묵묵히 성실히 해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결국 큰 일을 맡게 된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자신의 주변을 가꾸었다. 텃밭을 일구고 물을 끌어들이고 돌담을 세우며 살았다. 그는 그 기록을 책으로 남겼다. 단순한 농사 지침서가 아니었다. 삶을 대하는 태도였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소한 일이라 하여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게으름은 마음의 병이고 성실함은 정신의 빛이다. 성실한 사람은 자신과 싸운다. 오늘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의 나를 꿈꾼다. 정약용은 아들에게 이렇게 썼다. 작은 일을 잘하면 큰 일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 말은 지금도 그대로 통한다. 모든 성취는 하루하루의 성실이 쌓인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더라도 이 태도만큼은 남겨줘야 한다. 성실하라. 작은 일에 목숨을 걸어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사람은 어려울 때 무엇으로 버티는가? 성실함이다. 꾸준함이다. 작은 것을 반복한 힘이다. 정약용은 그 힘으로 26년 유배의 세월을 이겨냈다. 그리고 수많은 지식을 남겼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그 삶 자체가 증거였다. 작은 일에 충실한 삶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남기는지 오늘도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주자. 작은 일을 소중히 해라. 성실함은 너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등불이다. 정약용은 조선의 가장 위대한 학자 중 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벼슬길에 올랐지만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26해 동안 유배를 살아야 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 해답은 바로 인내와 절제였다. 정약용은 말한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억누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인내는 기다림이 아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다. 말없이 쌓아가는 시간이다. 그리고 절제는 포기가 아니다. 스스로를 조절하는 힘이다. 하고 싶은 것을 참을 수 있는 용기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도 낙담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다스렸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썼고 조선 최고의 실학자로 거듭났다. 그는 인내하며 준비했다. 절제하며 버텼다. 그 결과는 시간이 증명했다. 자식에게 이 말을 전해야 한다. 참을 줄 아는 사람이 끝내 이긴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끝내 성공한다. 요즘 세상은 빠르다. 조금만 기다려도 답답하다고 느낀다. 조금만 참아도 억울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 때가 오기 전까지는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더 깊이 준비하는 것이다. 더 단단하게 버티는 것이다. 그는 글을 쓸 때에도 서두르지 않았다. 한 글자, 한 문장에 정성을 쏟았다. 정약용은 말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방향이 바르면 느려도 반드시 도착한다. 이 시대의 자녀에게 필요한 덕목, 바로 인내와 절제다. 자기 감정부터 조절할 줄 아는 능력, 욕망을 참을 줄 아는 태도. 정약용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빠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기다리는 자에게 온다. 절제는 자기를 이기는 일이다. 가장 어려운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어른이 된다. 정약용은 자신을 이겨낸 사람이다. 26년 동안 벼슬에 대한 욕망을 눌렀고
복수하고 싶은 감정을 참았다. 그 대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자신을 쌓아갔다. 그것이 그의 힘이 되었다. 그 인내와 절제가 훗날 조선을 바꾼 지혜가 되었다. 정약용은 말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후회는 평생이다. 충동은 짧지만 그 결과는 깊고 크다. 그래서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한다. 화를 낼 줄 아는 것보다 화를 참을 줄 아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위대하다. 절제는 약한 것이 아니다. 절제는 가장 강한 무기다.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정약용은 인내하며 진실을 잃지 않았다. 절제하며 자신의 길을 걸었다. 자식이 바르게 자라길 바란다면 이 말을 꼭 들려줘야 한다. 세상은 너를 시험할 것이다. 화를 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충동을 부추길 것이다. 그럴수록 더 조용히, 더 천천히, 더 단단하게 움직여라. 그 인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절제가 너를 성장시킬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밤마다 혼자 생각했다. 하루의 분노를 글로 가라앉히고 미래를 위한 공부로 견뎠다. 그 결과 수백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학자가 되었다. 그는 자식에게 말했다. 한순간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인내는 결국 가장 큰 보상을 가져온다. 이제 우리도 아이에게 그 말을 들려줘야 한다. 조급해하지 마라. 지금 당장 되지 않아도 괜찮다. 누구보다 오래가는 사람이 되라. 조용히 가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정약용은 말한다. 사람을 잘못 사귀면 자기 인생까지 어그러진다. 그는 사람을 깊이 관찰했다. 그리고 평생 어떤 사람과 함께할 것인가를 무척 중요하게 여겼다. 자식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관계의 기준, 그것은 올바른 사람과 함께하라는 것이다. 정약용은 벗을 거울이라 했다. 좋은 벗은 나를 비추고 나쁜 벗은 나를 흐린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다. 벗은 내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릇이다. 그 그릇이 깨져 있다면 내 마음도 흘러버릴 것이다. 자식에게 이 말을 꼭 들려줘야 한다. 너는 내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5사람의 평균이 된다. 함께 웃고 떠드는 사람,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너의 모습이 될 것이다. 정약용은 평생 소수의 사람들과 친한 관계를 맺었다. 수많은 책을 쓰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몇몇과만 깊이 교류했다. 그는 관계에 있어 깊이를 중시했다. 수가 아니라 진심을 보았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SNS 친구, 팔로워, 채팅방, 단톡방. 하지만 정약용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진짜 친구는 조용한 자리에 함께 앉아 말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다. 우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말없이 지켜봐 주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자식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너보다 잘난 사람보다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는가? 그렇다면 가장 먼저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줘야 한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말만 듣고 속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보라고 가르쳐야 한다. 정약용은 진정한 벗이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반성하며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이라고 했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 말은 달콤하지만 행동은 이기적인 사람, 항상 남을 험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독한 술보다 독한 말이 사람을 더 병들게 한다. 사람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그 생각이 달라지고 그 말투가 바뀌고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그는 벗을 선택할 때는 책을 고르듯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정약용은 한 번 믿은 사람에게 깊은 정을 주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도리를 어기면 단호하게 관계를 끊었다. 그는 말했다. 정은 줄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가벼이 주어선 안 된다. 신뢰는 서로를 존중할 때 쌓인다. 좋은 친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질투하지 않고 뒤에서 칭찬해준다. 정약용은 자식에게 말했다. 벗을 보면 너를 알 수 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너의 인격이 보인다. 자식에게 가르쳐야 한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늘 돌아봐라. 그들과 있을 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점점 무너지고 있는가? 친구는 힘이 된다. 그러나 나쁜 친구는 인생을 망치는 칼이 된다.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다. 함께한 시간이 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은 아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이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가이다. 자식이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도록 부모가 먼저 기준을 보여줘야 한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법,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태도, 책임 있는 관계를 맺는 자세, 그런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줄 때 아이도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 정약용은 벗과 함께 학문을 나누고 삶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닦아가며 살았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참된 벗이란 함께 있어 마음이 편하고 멀리 있어도 신뢰가 이어지는 사람이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주자. 친구를 만들기보다 좋은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진짜 친구가 따라온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절반이다. 남은 절반은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정약용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성실함, 신뢰, 진심이라고 봤다. 자식이 그런 관계를 맺고 살게 하려면 이렇게 가르쳐야 한다. 겉으로 화려한 사람 말고 속이 따뜻한 사람을 곁에 두어라.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행동하는 사람을 찾아라.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보다 틀렸을 때 바르게 말해주는 사람을 믿어라. 정약용의 인간관계 철학은 지금도 유효하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이 자라고 그 사람의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오늘도 자식에게 말해주자. 좋은 사람과 함께하라. 그 사람이 너의 인생을 밝혀줄 것이다. 정약용이 남긴 5가지 가르침은 단순한 교훈이나 옛 선인의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바르게 살기 위해 지켜야 할 근본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삶의 기준이다. 배움을 멈추지 말라는 것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갈고 닦으라는 뜻이다. 공부란 단지 머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언행일치를 강조한 가르침은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둥이다. 말과 행동이 하나인 사람만이 신뢰를 얻고 그 신뢰 위에 삶의 성취를 쌓을 수 있다. 작은 일에 성실하라는 조언은 삶의 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사소한 일 하나에 담긴 정성과 책임감이 결국 사람의 인격을 증명한다. 하루의 작은 습관이 인생 전체를 만든다는 사실을 정약용은 삶으로 증명하였다. 인내와 절제는 모든 성공의 뿌리이자 중심이다.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조급한 선택을 누르는 힘이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된다. 정약용은 그 힘으로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고 역사에 남을 큰 뜻을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올바른 사람과 함께하라는 말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이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스스로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든다. 정약용이 자식에게 남긴 이 5가지는 어떤 재산보다도 값지고 어떤 교육보다도 깊은 유산이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자식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삶의 지표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무수한 정보와 자극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쉽게 잊게 만든다. 그러나 정약용의 가르침은 그 혼란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심을 일깨워준다. 배움, 정직, 성실, 인내,
그리고 사람. 이 5가지를 삶의 뿌리로 삼는다면 그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이 가르침을 먼저 스스로 실천하고 삶으로 전해줘야 한다.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 그것이야말로 정약용이 자식에게 남긴 가장 강력한 유산이었다. 오늘 우리도 그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이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면 정약용의 말처럼 바른 배움과 깊은 성찰, 작은 일의 성실함과 고난 속의 인내,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생의 기준으로 삼게 해야 한다.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며 가장 오래 남을 가르침일 것이다.